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장장 4일째 업로드되고 있고요. 아직 말하는 몸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말하는 몸 온라인 북클럽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직도 할 말이 있냐 하시겠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남아 계시거든요. 오늘도 말하는 몸의 공동저자 박선현 작가님 그리고 오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는 게 덕 PD는 어디 갔냐? 덕 PD는 도대체 왜 한 마디도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녹음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동안 덕 PD가 오늘은 이제 말을 못하지만 틈만 나면 책플릭스에서 말하는 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엄청 이거 너무 많이 좋다. 꼭 했답니다. 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쭉 찾아보니까 책플릭스에서도 은근히 말하는 몸에 등장할 만한 그런 작품들을 소개한 적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아워바디라든지 농구에 대해서 말하는 계집애 던지기,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버블 패밀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미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작품들을 얘기를 알게 모르게 했네요, 정말. 아무래도 이 말하는 몸이란 주제가 워낙 그런 다양한 네. 그 영역과 금기와 다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실제로 그래서 그런 금기를 뛰어넘어서 뭔가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 김코피 배우님이 여성이 바이크를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김코피 배우님이 나온다고 해서 꼭 바이크 얘기만은 할 거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섭외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다 이야기가 된 건지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얘기가 안 됐었죠. 바이크 얘기를 하실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진짜? 약간 아니, 들고 오신 건가요, 배우님이 직접? 그냥 아니 너무 빠져 계셔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걸 얘기를 안 하고는 네. 얘기가 안 되는 상황. 처음에 사실 많이 조율을 하진 않아요. 그냥 네. 편하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이제 여배우로서 느낀 점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라는 정도만 사실은. 근데 너무- 갑자기 그게 바이크일 줄을 몰랐던 근데 오셨는데 이제 분홍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강렬하다. 근데 이미 한 헬멧 딱 끼고 오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주위에서 많이 좀 쳐다봤나 봐요. 아,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화를 표현하시고 뭘 보냐? 네, 뭘 보냐. 분홍머리한 사람 어. 처음 봐요? 그쵸. 진짜 처음 봤는데. 왜 내가 헬멧 쓰고 다니는 게 뭐 그렇게 구경거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차담을 나누면서 오늘 바이크 전도하러 왔다고. 네. 각오를 다지고 오셨군요. 저 여기 출연하기 전부터 사실은 뭐 기존의 인터뷰나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미 활동 바이크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바이크 안 타본 여성이 없게 해주세요였잖아요. 진짜 저희한테도 계속 끝날 때까지 진짜 타보라고. 타보셨어요? 안 타봤죠. 저는 이제 아예 차단을 약간 철벽을 쳤거든요. 나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기가 있는 거죠. 저는 어차피 앉으면 다리가 안 닿을 것 같아. 이미 너무 버거울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저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배우님이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래서 그때 한번 타볼까 하고 이제 치맛바람 라이더스 유튜브도 네. 좀 검색해보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그때 왜냐면 이렇게 철벽 안 치시면 까딱하면 또 끌려가거든요. 당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못 빠져나가십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또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 이야기도 저는 좀 재밌게 읽었던 이유가 이분이면 사실 여성의 몸 이야기로 할 게 진짜 너무 많죠. 몇백 가지는 될 것 맞아요. 같으세요. 근데도 그 중에서 꼽으신 주제가 하필 담배였어요. 여성의 흡연에 대한 자기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여성의 흡연을 분석한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 저는 되게 새로운 자극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다 얘기 안 된 채로 오시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권김현영 선생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멋진 포인트는 뭐였냐면 딱 말하는 뭐 목록을 보시더니 담배 얘기 없네요. 구성을 전문가의 담배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담배를 말하면서 이미 나온 거 이 얘기 있고 이 얘기 있고 네. 그게 빠졌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차분한 분위기잖아요. 말하는 네. 웃음을 담당하시겠다. 아니 준비를 웃긴 잘 얘기하겠다. 하셨네요. 하고 오셨는데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담배도 진짜 여성한테 뭐 많이들 지금 금기의 피지만 영역이에요. 그래도 마치 아직도 금기의 영역인 약간 것 이런 같긴 느낌? 해요. 투명 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펴도 안 피는 척 하잖아요. 마치 세상에 내가 담배를 만약에 핀다고 해도
피는 걸 절대 말할 수 없는 볼드모트 같은 뭔가 존재 같은 거예요. 여성한테는 맞아요. 특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 선생님께서 여성의 흡연 자체도 이미 하나의 계급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정규직 여성과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 노동을 하는 여성 사이의 흡연이 철저하게 계층화가 돼 있다 이런 분석을 막 한 걸 읽으면서 아 단순하게 봤던 현상인데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바이크, 그다음에 담배, 뭐 타투 뭐 등등. 특히 여성에게 조금 더 이제 금기의 영역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실제로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한 번쯤은 나도 이건 네.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경험들 있으셨나요? 뭐 타투나. 지금 뭐 담배나. 안 하고 아, 있지만 네. 뭔가 앞으로 뭔가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저 그래서 타투이스트 황도님 얘기 듣고 타투를 했거든요. 진짜요? 황도님한테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네. 아 진짜. 여기도 네. 받고 여기도 받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황도님 얘기 듣기 전에 제가 타투가 너무 해보고 아, 싶어서 이게 그 책에 네, 시험 언급된 삼아서, 그 한 거예요. 약간 망했고. 이건 정말 예뻐요. 네. 녹색 이거는. 근데 이제 황도님의 얘기를 듣고 뭔가 나도 내 몸에 책임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네, 흉터. 일종의 흉터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져보겠다 해서 했는데 또 이게 진짜 후회가 어떠시냐고 물어보려고 색이 번져가지고 이거 맞아요. 이게 살이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리터치 받아야 되고 나의 살도 자꾸 늙고 해가지고 점점 미워지고 있는데 뭐 별 수 없죠. 그것까지 선택하는 거라고 네, 우리 선택이니까. 이것까지 황도님이 받아들이는. 얘기를 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군요. 또 안 해본 것 중에 해보고 싶은 건 있으세요? 그 폴댄스 좀 재밌어. 맞아. 되게 들으면서 네. 좀 근데 엄청난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고 전 손목이 안 좋아서 쉽지 않을 수도 포기했습니다. 있겠네요. 근데 폴댄스라는 게 그냥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선정적으로 많이 어. 소비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좀 그걸 그래요. 취미로 하는 뭐 여성 연예인이 나와도 그게 기사화되면은 뭐 폴댄스 추는 포즈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기사화가 아찔한. 되니까 맞죠. 그 실제로 그걸 업으로 하고 계시거나 그걸 해보고 싶은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괜히 내가 금기된 영역에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근데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책님은 폴댄스 말고는 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전 타투요. 타투 진짜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오래 없는데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한 번쯤은 제 몸에 저도 하나 새기고는 싶은데 아마 이제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이 좀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실익을 네. 생각했을 때 이제 네, 회사와 말싸움하기 부모님이 싫고. 얼핏 봤을 때 안 보이지만 나한테는 잘 보이는 네. 그런 곳을 추천드립니다. 전 그래서 일부러 보이는데 했는데 오히려 싸울 것이야. 막 저희 언니가 그 앞서서 저 했어요? 팔목에 했거든요. 근데 오. 그걸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네. 아니면 부모님 상황 같은 걸 하면 내가 효도하려고 효도 타투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걸 뭐라 하기로 성경 말씀이나 그렇게까지 해야 영원 같은 할까요? 거. 타투를. 그래서 이 질문은 저희만 나누는 게 네. 아니라요. 온라인 북클럽의 같이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도 앞으로 내 몸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내 몸으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하는 몸에는 성소수자도 여러 분 나오시잖아요. 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별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성소수자는 말하는 몸에서 할 때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말하는 몸에서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그러니까 레즈비언의 몸이 뭐 다를까라는 생각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세우는 것 그쵸. 자체가 또 그냥 성공일 수도 이 있고. 사람의 몸의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레즈비언의 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궁금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아우팅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뭔가 또 성소수자 안에서도 그런 성별에 대한 혼란감이 좀 있대요. 어떤 네. 역할을 성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소수자 얘기를 우리가 강조해서 안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아. 제발. 그냥 그치. 특별한 요소가 아닌 네, 특별한 요소가 아니고 그냥 남친이랑 여행 갔다 왔어. 여친이랑 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런 세상이면 좋지. 이 이야기를 말하는 몸에 안 담는 날이 왔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오히려.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네네. 그런 때가 오겠죠.
올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점점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힘들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질은 어쨌든 사랑인 거잖아요. 그냥 같이 연애하고 꽁냥꽁냥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더 아무런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까지 총 4개의 에피소드로 팟캐스트와 책, 말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해서 보내드려야죠. 집으로 보내드릴 시간이 네. 왔어요. 우선 작가님 스스로 이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책으로까지 내시면서 좀 바뀐 게 있다면, 변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몸에 대해서 덜 갇히게 되었다. 조금 덜 생각하고 이 몸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도 어떤 인상을 지우고 이 사람의 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 몸 안에 담긴 얘기를 조금 더 궁금해하는 것. 너무 멋있는 또 명언이 제조됐습니다. 인상을 지운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잘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몸에 대한 얘기.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생각이나 아니면 그 몸으로 하는 일들, 네.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셨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몸에서 뿜어지는 것들이 또 너무 다 다채롭고 좋게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신경 써서 입고 온 옷이라든가 어떤 손동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몸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걸 계기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앞으로 더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은 일단 제가 김종대의 뉴스업이라는 프로그램 다시 프로그램 명을 김종대 뉴스업 뉴스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몇 시만? 네네. 오후 6시 25분 25분 5분 일찍. 네. 편집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모토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 이거거든요. 네. 저 말하는 몸 마치면서도 말하는 몸에서 나온 이야기들보다 더 진전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그때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콤플렉스를 겪을 때 이 개인의 이야기를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네. 발화를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는 다 같이 좀 더 연대하고 어떤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힘을 모으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뭔가 어렵지만, 앞으로 다른 네. 곳에서 뵙게 될 것 같은. 시작을 이미 멋있게 끊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말하는 몸이 헝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몸이 다른 여성분들의 이 메말라 있는 입이라고 할까요? 좀 굳게 닫힌 입을 열어주는 마중물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걸 들으면서 우선 제 몸 구석구석을 생각해보는 그 단계에 이르렀고, 조금 더 듣다 보고 또 말하다 보면은 생각 안 저도 하는 생각 안 하는 단계까지 단계까지 갈 수 있지 가야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독자와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김종대 뉴스. 아니.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몸에 대해 생각을 좀 덜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차별은 우리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변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 그러나 다들 상처 너무 받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말하는 몸을 듣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소중하고 되게 고요하고 엄청 멋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들어봤으면 좋겠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온라인 북클럽 꽤 길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북클럽 질문에 대한 답글은 2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2월 7일. 북클럽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몸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에 대해서 떠오르신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7일까지고요.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책플릭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네이버페이 10,000포인트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박선효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